했던 내용 정리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우선 이번 강의 주제는 바디 플루이드하고 그다음에 일렉트로라이트의 밸런스, 그다음에 엑시드 베이스드 밸런스예요. 즉 전체적으로 체액의 밸런스를 갖다가 어떻게 우리 몸에서 조절하는지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제일 중요한 거는 밸런스가 깨지는 상황 한 5가지 정도가 되는데 이걸 어떻게 우리 몸에서 다시 정상적인 상태로 조절해 주는지에 대해서 얘기할 거고요. 제일 중요한 거는 결국 이 조절은 호르몬에 의해서 조절된다는 것입니다. 호르몬. 그 얘기 4-5개가 나올 건데 꼭 기억을 해주시면 되고요. 그래서 우선 밸런스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인테이크하는 플루이드가 어느 정도 되는지, 그 다음 아웃풋되는 플루이드가 어느 정도 되는지를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보통 플루이드 인테이크는 하루에 2.5리터, 2,500ml라고 말씀드렸고, 방법은 2가지 방법으로 우리가 인테이크를 할 수 있다고 그랬어요. 뭐였죠? 문자로 남겨주셔도 돼요. 보니까 다들 자꾸 소리하고 그림이 딜레이 된다고 그러니까 대부분 물을 마셔서 되는 거죠. 그러니까 메타볼릭한 워터와 그다음에 프로폼드 워터 2가지로 예비수와 배사수로 나올 수 있는데 제일 중요한 건 섭취하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대부분은 2,300ml 정도를 우리가 섭취를 해요. 음식으로 한 700, 그 다음에 마시는 물로 1,600ml.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1.5리터 한 병 딱 하루에 마시면 된다고 생각하시고 물을 섭취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당연히 인풋과 아웃풋은 똑같아야 되죠. 아웃풋되는 양도 2.5리터, 2,500cc 혹은 2,500ml이 됩니다. 근데 인테이크하는 것은 2가지로 그냥 프로폼드와 메타볼릭으로 워터로 나눴지만 배출되는 양은 2가지로 구분해서 다시 또 2가지, 총 4가지로 구분할 수가 있다고 얘기를 했었어요. 그래서 첫 번째, 우리가 무감각하게 인센시블하게 내보내는 것들이 호흡으로 나가는 거 300, 땀으로 나가는 거 100, 그 다음에 피부 호흡으로 나가는 거 400 있고요. 그 다음에 센시블, 감각적으로 나가는 거, 즉 얘들은 뭐 할 수 있다고? 인센시블과 센시블의 차이는 뭐예요? 뭘 할 수 있고 없고? 도전? 여러분 병원에 가보셨을지 모르겠지만 측정 맞습니다. 측정이 가능해야 돼요. 병원에 가서 보면 환자분들 소변, 유린백 같은 것을 다 달고 있는 경우가 많아요. 그건 뭐냐면 이 환자가 제대로 소변 배출을 잘 하느냐 양을 측정을 해줘야 돼요. 그다음에 먹는 것도 조절해서. 그럼 신장 기능 이상이 없는지도 알 수 있고요. 그래서 우리가 센시블하다는 거는 측정 가능한 거. 그래서 똥으로 나가는 거, 그다음에 소변으로 나가는 게 1.5리터예요. 근데 소변으로 나가는 거는 우리가 다시 2가지로 또 구분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 뒤에 얘기고요. 그래서 우선은 무감각하게 나가는 배출되는 것과 그다음에 감각적으로 센시블하게 나가는 것의 제일 중요한 경계는 측정이 가능하다. 근데 대변의 양을 측정하기는 좀 거시기 하고 소변량을 주로 많이 측정을 합니다. 양이 적은지 많은지에 대해서 측정을 합니다. 그래서 2가지로 구분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하나가 오블리게이터리한 거, 필연적으로 나가는 물인지 아니면 조건부로 나가는 물인지, 패컬테이티브하게 나가는 건지에 대해서 보시면 돼요. 필연적으로 나간다는 것은 우리가 상관할 필요가 없어요. 알아서 나가야 되는 것들입니다. 꼭 나가야 되는 것들이에요. 근데 이 어블리게이터리에는
센시블한 것 중에 소변과 소변을 포함해서 모든 인센시블한 내용이 다 들어가죠. 자, 인센시블한 건 필수적으로 어블리게이토리한 아웃풋에 포함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중요한 내용은 조건부로 가는 거는 소변으로 조절할 수 있는 거 1리터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이 1리터의 조절은 반드시 뭐로 일어나야 되냐? 호르몬을 통해서 어디에서 일어나요? 소변이니까 키드니에서 일어나야죠. 그죠? 당연히 키드니에서 일어나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조절하기 위해서 필요한 호르몬들이 대략적으로 4개라고 해요. 그러면 뭐 ADH, 그 다음에 알도스테론 2, 아니 알도스테론 미안하네. 알도스테론 아니라 바소프레신으로 쓰이는 거 안지오텐신 2입니다. ADH, 안지오텐신 2, 그 다음에 알도스테론. 아침에 목이 잠기고 잘 안 되네. 요 세 가지하고 하나가 ANP라는 게 있어요. 아토리얼 나트유레틱 펩타이드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요 세 가지는 수분의 양을 늘리기 위해서, 혈압을 늘리기 위해서, 삼투압을 늘리기 위해서 사용되고요. 마지막 하나는 수분의 양을 배출하고 그 다음에 그 삼투 농도를 떨어뜨리기 위해서 사용하는 것들이에요. 세 가지는 체액과 혈압을 높이는데 하나는 낮추는데 그만큼 뭐 하는 게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체액을 보존하는 게 중요해요. 내보내는 게 중요하다. 물론 다 중요하지만 그 중에서도 호르몬이 3개씩이나 필요하다는 얘기는 뭐 할 때가 더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수분을 뺏기지 않게 보존하는 게 더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키드니에서 호르몬 4가지 ADH 뭐 뒤에 하겠지만 ADH는 뭐 하는 호르몬이에요? 뭘 조절하죠? ADH 항인형 호르몬이야. ADH가 많이 나오면 우리 몸이 어떻게 돼요? 아무 일도 안 일어나죠? 항인형 호르몬이 늘어나면 어떻게 돼요? 우리 몸에. 뭐가 늘어나요? 체액이 줄어들어요? 늘어나요? 물이. 혹은 소변의 양이 많아져요? 적어져요? 체액이 많아져요. 그쵸? 늘어나요. 체액이 늘어나는 거예요. 소변의 양은 줄어드는 겁니다. 그 대신 ADH 호르몬이 적게 분비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소변의 양이 그렇죠. 늘어납니다. 지금 제가 중요한 호르몬 4가지를 갖다가 적어놨어요. 뒤에 할 건데 미리 하는 겁니다.
이렇게 네 가지를 준비해놨어요. 이쪽에 있는 이 파란색은 전반적으로 뭘 하는 거냐면요. 우리 몸의 체액을 늘리기 위해서 사용되는 호르몬이고요. 그 다음에 아래쪽에 있는 거는 전반적으로 체액을 내리해서 줄여주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저번에 학회에서 그 설문조사를 했는데, 지금 뭐 주석 달리는 게 좀 늦거나 끊긴다는 얘기가 있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보시기에 주석이 제대로 다 들어가 있으면 확인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중간중간 확인을 하고 시작할게요. 제대로 보이시나요? 오케이. 그리고 제 비디오도 끄는 게 낫다고 얘기하는 사람 보기가 싫은지 자꾸 얼굴을 가리라고 비디오를 끄라고 그러는데 저도 끄는 게 낫겠습니까? 그래도 립상은 아닌가 보네. 괜찮다 그러는 거니까. 알겠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을 다 꺼가지고 볼 수 없으니까 좀 답답하긴 해요. 혼자 떠드는 것 같아서. 그래서 각설하고 봅시다, 하나씩. 그래서 하나씩 우리 체액을 늘리는 것들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결론은, ADH는 소변의 양을, 늘리려는 호르몬이죠. 그러니까, 체액을 늘리려는 거고요. 안지오텐신 2 같은 경우는 BP를 갖다가 늘리기 위한 거예요. 안지오텐신 말 그대로 혈관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혈관을 어떻게 좁히는 거, 넓히는 거. 좁히는 겁니다. 좁히는 거예요. 맞아요. 좁히면 혈압이 어떻게 돼요? 올라가요? 낮아져요? 혈압이. 혈압이 올라가지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제가 얘기하는 건 뭐냐면 지금 나오는 요 네 가지 호르몬들이 어떻게 자극을 받고 어떤 액션을 취하는지를 구분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럼 당연 엔지오텐신 2는 혈압을 측정을 하겠죠. 그죠? 혈압을 측정하겠죠. 그래서 혈압이 낮아지게 되면 혈관을 좁혀서 혈압을 높이는 역할을 해주고요. 그다음에 알도스테론은 소디움을 신장에서 재흡수하면서 물을 끌어당기는 애예요. 그러니까 뭘 높이기 위한 거예요? 소디움을 데리고 들어왔다는 얘기는 오스모랄리티 3투 농도를 높이기 위한 호르몬이 알도스테론이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물도 끌어당길 수 있는 거죠. 각각 아시겠죠? 그다음에 아트리얼 나트유레틱 펩타이드는 특이하게 심장의 신방에 리셉터가 있어요. 그래서 나트륨하고 유레틱하고 관계 있어. 얘는 알도스테론하고는 좀 반대의 작용을 합니다. 뭐하냐? 소디움과 물을 갖다가 같이 내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오스모랄리티를 떨어뜨리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이런 것 호르몬을 이용해서 뭐 할 거니? 유린, 소변의 양을 조절해서 조절되는 수분의 양으로 우리가 할 수 있어요.
설명을 드렸고요. 그래서 지금 앞전에 얘기했던 이 인테이크 되는 것과 아웃풋 되는 구분을 해서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주시면 되고요. 이 균형이 딱 맞으면 상관없는데 이 균형이 깨지게 되면 그때 이제 밸런스가 깨지면서 5가지의 바디 플루이드 임밸런스 상태가 됩니다. 뒤에 설명을 하겠습니다. 수분 섭취의 2가지의 주된 소스가 뭐예요? 뭐죠? 그쵸? 섭취하는 것, 대사하는 것. 예비수라, performed water, 그 다음에 metabolic water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거 수분 배출은 또한 수분 배출 그 플루이드 아웃풋은 어떤 다른 수단을 이용해서 일어나고 그 다음에 또 충분하게 물이 있는 상태에서 조절되는 방법은 어떤 거냐, 경로는 뭐냐라고 물어보고 있어요. 네, 우선 그러니까 퍼폼드 워터하고 그 다음에 메타폴릭 워터로 우리가 조절되고 있죠. 그 다음에 들어와 있고 그 다음에 조절되는 거는 어떻게 조절되냐고 했어요? 센시블과 인센시블 다 포함하면 되겠죠. 그죠? 그러면 숨 쉬거나 땀을 내거나 피부 호흡, 그다음에 똥을 싸거나 소변을 내보내는 거라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센시블, 인센시블 구분하는 거는 측정할 수 있는 거는 뭐라고? 이 중에서 센시블은 뭐예요? 그렇죠. 센시블은 이거 하고 요거죠. 2개. 이렇게. 이게 다 이제 우리가 조절하는 방법이고 그 중에서 센시블은 똥 싸는 것하고 소변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나머지 인센시블은 전부 다 뭐에 포함돼요? 얘가 필연 조건에서 뭘로 표현한다고? 그래서 나누자면 소변으로 나가는 거에 500ml 정도 하고 그 다음에 대변으로 나가는 거, 그 다음에 인센시블을 다 포함을 하면 얘들이 오블리게이트 필연적으로 나가는 거고요. 유리네이션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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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어느 정도? 유리네이션에서 1000ml 정도가 뭐라고요? 패컬테이티브 조건부로 나가는 거라고 얘기했고요. 그 조건부로 나가는 것이 무엇이라고요? 우리가 호르몬에 의해서 어디서 레날 시스템 혹은 키드니에서 조절하는 거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여기까지 100% 이해하셨죠? 동건이 이제 넥스 지원이 이해했어요? 유진이 장준이 오케이 예진이 희용 유진 오케이 형우
5살 때까지 대답을 안 하면 잠깐 어디 졸거나 화면 꺼놓고 나간 걸로 인식하겠습니다. 현서. 현서는 지금 꺼놓고 화장실 갔다 온 걸로 판단하겠습니다. 혜원, 이해했어요? 오케이.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그럼 봅시다. 지금까지는 체의 균형에 대해서 얘기했고요. 밸런스가 깨지는 경우 결국은 아웃풋하고 인테이크하는 게 균형이 맞지 않는다는 얘기죠. 균형이 맞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된 것들을 이렇게 네 가지로 구분을 했어요. 여기서 볼륨이라는 것은 뭐냐면 아이소토닉하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솔벤트. 그러니까 용질하고 물이 건더기하고 물이 아이소토닉하게 우리 체액하고 똑같이 들어온다는 얘기예요. 무슨 말인지 했나요? 우리 만약에 정상적인 0.9%짜리 체액이 건더기, 그러니까 뭐 소디움이나 클로라이드, 미네랄 같은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전해질 이온 같은 거. 우리 국으로 치면 건더기가 솔루트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냥 순수한 물이 그냥 H2O라고 보시면 돼요. 국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국물. 그럼 여러분들이 국을 드실 때 건더기하고 국물하고 한 공기를 딱 먹으면 그게 이제 정상적인 양이라고 보면 볼륨이 디플리션 하다는 것은 뭐냐면요. 반밖에 안 먹은 거예요. 농도는 같은데 건더기하고 국물을 반반 먹은 거. 그 다음에 볼륨이 과도하다, 엑세시하다는 것은 너무 많은 양을 먹은 거예요. 아이소토닉한 것을 너무 많이 먹은 상태예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면 플루이드 자체가 아이소토닉하다는 얘기는 얘들이 우리 세 가지 구역에서 이동을 한다는 얘기예요. 안 한다는 얘기예요. 안 한다는 거죠. 그렇죠. 왜? 아이소토닉하니까. 즉 세포로 물이 강한가? 세포가 세포가 안 간다는 얘기죠. 그 대신 어디까지는 갈 수 있어요? 세포 간지, 인터스티얼 플루이드까지는 가죠. 왜? 플라즈마로 이 볼륨 디플리션 한 거나 그다음에 볼륨이 과도한 거나 엑세스한 거나 둘 다 아이소토닉하니까 플라즈마와 같은 농도로 갈 거예요. 하지만 세포까지는 물이 안 가죠. 왜? 아이소토닉하니까. 이거는 아이소토닉한 용액이라고 보시면 되고, 그 다음 요거는 뭘까요? 디하이드레이션은요, 탈수예요, 탈수. 그러니까 뭐가 남는다는 얘기야? 물은 빠져나가고 뭐가 남아요? 건더기만 남는다는 얘기죠. 그쵸? 건더기. 아주 표현 잘했어요. 그럼 반대로 하이퍼토닉 하이드레이션은 뭐예요? 건더기는 그대로 있고 뭐가 많이 들어와요? 물이 과도하게 들어오는 겁니다. 물이 과도하게. 그럼 이 두 가지로 봤을 때 얘는 지금 뭐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물이 줄어들고 물이 많아졌어요. 물이 줄어들고 뭐 이동하겠죠. 세포로 이동하겠죠. 그러니까 물이 줄어들고 물이 많아졌어요. 물이 줄어들고 물이 많아졌어요. 물이 줄어들면 삼투 농도가 어떻게 돼요?
활수가 되면 삼투 농도가 어떻게 돼요? 높아지죠. 결국은 오소매틱에 대한 문제가 되는 거예요. 오소매틱 프레셔에 대한 문제가 돼요. 그다음에 물이 많이 들어오면 삼투 농도는 오스모랄리티는 그렇죠. 낮아지는 거죠. 그러면 지금 이 파란색으로 된 볼륨이 과다되거나 되는 건 무슨 세포와 그 세포 익스트라셀룰라 플루이드와 인트라셀룰라 플루이드에 이동이 없어요. 하지만 얘는 어떻게 했어요? 이동이 있을까 없을까? 당연히 있어야 되겠죠, 그죠? 그 다음에 하나가 이제 따로 생겨날 것이 뭐냐면 플루이드 sequestration이라는 것은 우리말로 하면 체액이 분리된다는 얘기예요. 체액이 분리된다는 건 뭐냐면 우리 몸 안에 있는 물의 양은 정상적으로 딱 들어가 있어요. 정상적으로 들어가 있는데 얘들이 구획이 세 개의 구획으로 나눴는데 그 구획에 비정상적으로 몰려 있는 상태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그 뭐 1학년, 2학년이고 2학년이 만약에 지금 49명이면 우리 49명이 비정상적으로 다른 반에 가서 모여 있거나 하는 거죠. 세 개의 클래스에 다 가야 되는데 한쪽 클래스만 몰리는 거예요. 아니면 한쪽에 조금 가 있고 한쪽에 하나도 안 가 있어. 그래서 이쪽 클래스를 막 폐강시키고 그러죠. 갑자기 이걸 왜 들었지 내가? 이해만 하면 되니까. 그래서 주로는 이제 이걸 뭐라고 다시 표현하냐면 우리가 이데마라고 표현합니다. 대표적으로 제일 많이 이제 생기는 게 인터스티셜 플루이드가 이데가 모이는 상황을 얘기하죠. 그래서 이데마가 생기는 왜 인터스티셜 플루이드에 이 체액이 많이 생기는 원인 크게 세 가지를 나눌 거예요. 그거 꼭 기억해 주셔야 되고요. 그 외에도 이제 분리되는 경우가 있어요. 출혈이 됐는데 우리 몸 밖으로 나가지 않고 안에서 출혈되는 경우. 그 다음에 예전에 얘기했죠. 시로시스가 생기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복수가 차요. 그렇죠. 나리언이 아사이트. 복수 차는 거. 복수 차는 이유는 뭐 그 간 경화가 생기면서 시로시스가 생기면서 간이 딱딱해서 포탈 베인을 통해서 그러니까 GI 트랙에서 그 영양분을 흡수한 피가 포탈 베인을 통해서 간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간이 딱딱해지니까 이게 못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포탈 베인에 정체가 생겨요. 피가. 그러면서 포탈 베인을 걸러서 바깥으로 페리토니움 쪽으로 물이 차는 겁니다. 그래서 간경화가 있는 분들은 배가 뽀르륵 튀어나와가지고 얼굴도 시커매요. 그러면 이제 배에다가 페리토니움에다가 구멍을 뚫어갖고 노란 복수, 아사이트 복수를 막 빼냅니다. 아니면 플루라, 렁을 싸고 있는 막 안에서 무슨 염증이 생기고 하는 때 갑자기 체액이 늘어날 수가 있어요. 시로스 멤브레인 안에서 시로스 플루이드가 늘어나요. 그러면은 나중에 호흡이 곤란해져 물이 차는 거죠. 호파에 물이 차죠. 그러면서 호흡이 엄청 곤란하게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플루라에 생기는 이퓨전 이런 것도 일종의 플루이드 세큐트레이션 체액 분리에 들어갑니다. 하지만 제일 중요한 체액 분리는 이데마입니다. 이데마. 그래서 그거 외에 다른 게 있다라고 같이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지금 다섯 가지 상황을 이해하시면 되고요. 여기까지 아시겠죠? 네. 그래서 이제 뭘 여러분이 중점적으로 봐야 되느냐.
기준적으로 가야 되느냐? 오스모랄리티가 변하느냐? 오스모랄리티가 변하느냐? 혹은 체액이 늘어나느냐? 줄어드느냐를 보시면 돼요. 오스모랄리티가 변화하는 것은 이걸 빨간색을 보시면 되겠고, 체액, 바디 플루이드 볼륨이 줄어드느냐, 과도해지냐는 이걸 보면 되죠. 그 다음에 그런 변화 없이 구획에, 변화 없이 어느 구획에 몰려있느냐는 얘기예요. 세 가지로 구분하실 수 있겠죠? 오케이. 그래서 두 가지 의문을 가지고 임밸런스를 대하시면 돼요. 우리 체액의 오스모랄리티가 변하니, 그 다음에 체액이 과도하니, 혹은 결핍되니를 계속 물어보시면 5가지 구분을 할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5가지 상황을 딱 아는 것뿐만 아니라 어떤 상황일 때 저런 5가지에 해당하는지를 보시면 돼요. 만약에 보미트를 했어요. 그러면 어떤 상황이 될까? 보미트를 했어요. 1, 2, 3, 4, 5번 중에 어떤 상황이 될까? 보미트 바깥으로 나갔는데? 그치, 1번이 되겠죠. 그 다음, 그죠? 다이어리아, 설사를 많이 했어요. 그럼 뭐 어떤 상황이 해야 될까? 그렇죠. 혹은 1번입니다. 출혈이 있어요. 어떤 상황이 해야 될까? 출혈. 그 출혈은 바깥으로 피가 나가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면 우리가 저기 헌혈을 했어요. 어떤 상황이 될까요? 1번이요. 그렇죠. 그럼 IV 주사를 맞았어요. 어떤 상황이 될까요? 정상적인 이제 체액을 갖고 있다는 한에서 2번. 오케이. 그 다음에 땀을 많이 흘렸어요. 땀을 많이 흘렸어요. 3번 맞습니다. 탈수예요. 탈수. 그럼 탈수가 돼서 제가 마라톤을 막 뛰었는데 제가 전문가가 아니야. 마라톤을 막 뛰었어. 땀이 많이 났어. 탈수 상태죠. 그 상태에서 포카리스에트를 안 먹고 그냥 맹물을 너무 많이 먹었어요. 적당히 먹어야 되는데 그냥 우리 그 물 있죠, 물. 너무 탈수가 너무 목이 마르니까 그냥 우리 생수를 겁나게 많이 먹었어요. 원래 이만큼만 먹으면 되는데. 여기에는 전해질 이온이 우리 0.9%가 들어가 있나요? 아니죠. 식염수 아니죠. 생리식염수 아니에요. 예, 맹탕이죠, 그죠? 수돗물 부모랑 똑같아요. 그럼 어떻게 돼요? 탈수가 돼서 내가 마라톤 뛰다가 너무 물을 겁나 많이 먹었어. 어떤 상황이 이루어져요? 1번, 2번, 3번, 4번 상황에서 어떤 상황? 유리 어떤 상황이 이루어지지? 동환이 4번, 유진이 4번, 창준이 4번. 그쵸. 엄춘씨 4번. 다 맞았어요. 4번입니다. 오케이, 좋았습니다. 자, 이해를 하신 것 같아요. 그럼 1, 2, 3, 4, 5번 중에 염증 반응이 일어났어요. 그러면 어떤 상황이 나올까요? 에큐투한 손상을 입었어. 5번. 이데마가 생깁니다. 이데마.
아니면 유방암이 생겨갖고 림팩토미를 했어요. 림프를 액토미 했어요. 림프를 다 잘라냈어요. 그랬더니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부정 5번. 오케이. 다 많이 얘기들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볼게요. 그래서 그런 상황과 같이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이거 했고 다시 넘어가서 봅시다. 그래서 오스모랄리트가 변화될 때 생기는 임밸런스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아이소토닉한 플루이드를 얘들이 잃거나 혹은 얻는 상태죠. 그래서 뭐가 없어요? 오스모랄리티 변화가 없어서 뭐도 없어요? 넷 무브먼트도 없다라는 게 키포인트입니다. 그래서 볼륨이 디플리션 됐다. 볼륨이 그러니까 볼륨 용적이라고 보통 얘기죠. 용적이 결핍됐다. 그런 얘기는 뭐예요? 우리가 얻는 것보다 로스가 아이소토닉한 게 많이 잃어버린 건데 어떤 상황을 아는 게 중요하다 그랬죠. 헤모리지가 있거나 혹은 시비하게 burn이 있어요. 뻔은 그냥 뭐 우리 몸을 싸보니 피부가 벗겨졌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는 물주머니라고 했지, 그치? 뻔을 입어서 이제 벗겨졌다고 생각하면 돼요. 어떻게 돼요, 그러면? 물이 질질질 새 나간다고 보시면 돼요. 체액이 그냥 질질질. 땀하고는 다르죠? 그렇죠? 땀하고는 달라요.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을까? 만성적인 보미팅 혹은 다이아리아. 여러분 그 술 많이 먹고 왜 토할 때 있잖아. 열심히 먹은 거 아까워가지고 이렇게 걸러가지고 건더기는 냅두고 이렇게 물만 내보내는 사람 없죠, 그죠? 그러면 탈수가 되겠지만 건더기도 같이 나가죠, 보미팅할 때. 그리고 설사. 교수님, 저는 설사할 때 물만 나오던데요? 라고 얘기를 할 말은 없지만, 아무튼 건더기 같이 나갑니다. 그 건더기에는 전해질 이온도 포함되기 때문에. 그 다음에, 알도스테론의 분비가 적은 경우에요. 알도스테론의 역할은 뭐라고 그랬어요? 알도스테론은 소디움하고 물을, 그러니까 솔루트와 물을 같이, 건더기와 물을 같이 빨아들이는 애죠. 그렇죠? 얘들이 많아지게 되면 어떻게 해요? 소변의 양이 줄어들어서 그렇죠? 나가는 게 소디움하고 소변의 양이 줄어드니까 양이 볼륨이 커지는 거고 얘가 알도스테론의 양이 분비가 적어드니까 그지? 적으니까 어때요? 볼륨이 그러니까 빨아들이는 소디움하고 물의 소변의 양이 적은 거죠. 그러니까 들어오는 양이 적어진다는 얘기죠. 이해를 잘 하셔야 돼요. 이해했죠? 그래서 이 상황을 같이 이해해 주셔야 돼요. 이렇게. 자, 다음 중 볼륨 디플리션이 일어나는 상황이 아닌 것은 1번, 2번, 3번, 4번, 5번, 뭐 6번에 뭐 헌혈 뭐 이런 거 더 또 나올 수 있어요. 그죠? 헌혈도 요거에 들어가는 거죠. 헌혈도. 아니면 어젯밤에 드라큘라한테 피를 빨렸어. 그럴 때는 볼륨 디플리케이션이 들어가니 볼륨 액세스에 들어가니. 드라큘라한테 피를 빨리면 안 돼요. 잘 이해하신 걸로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액세스 과도한 볼륨이 과도한 경우는 아이소토닉한 플루이드를 많이 얻은 거죠. 인테이크한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보통은
수분 섭취량은 이게 뭐야? 수분 섭취량은 정상인데, 키드니를 통해서 나가는 양, 볼륨 나가는 게, 그러니까 전해질 이온하고 소변 배출량이 줄어드는 경우가 많이 생겨요. 어떤 경우가 그럴까? 결국 키드니를 통해서 전해질 이온하고 소변이 나가는 양이 정상적으로 나가지 안 되니까 키드니가 페일리어 됐을 때, 손상됐을 때, 요것과 반대로 알도스테론이 겁나게 하이퍼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알도스테론이 하이퍼되면 소디움하고 물이 같이 많이 나가는 거죠. 볼륨이 많이 바깥으로 나가는 거죠. 그러면 되겠죠. 알도스테론이 과다 분비되면 맞아요? 제 말은 그렇게 얘기한 게 맞습니까 지금? 알도스테론의 분비가 많아지면 소디움하고 물이 바깥으로 많이 나가죠? 맞아요? 그쵸. 이지원 잘했어요. 알도스테론의 양이 많아지게 되면 소디움하고 물을 많이 데리고 들어오니까 어떻게 돼요? 용적이 늘어나는 거죠. 볼륨이 늘어나는 거죠. 자, 아니면 콩팥을 통해서 그러니까 수분 섭취량은 정상인데 키드니가 고장이 나서 조금밖에 못 나가면 이만큼 나가야 되는데 요만큼밖에 못 나가면 정상적인데 그러면 과도하게 되는 거죠. 이해했죠? 네, 그래서 볼륨에 대한 얘기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 중요한 거는 얘들에서는 뭐가 일어나지 않아요? 뭐가 일어나지 않아요? 삼투 좀 더 정확하게 결과적으로 삼투압의 변화가 없으니까 그렇지 구획간에 요게 일어나지 않는다는 게 중요한 거죠. 오케이. 하나씩 다시 볼게요. 그래서 볼륨에 대한 결핍과 과대를 얘기했고요. 이번에는 오스모랄리티가 변하는 거예요. 그 변하는데 물의 양이 많아지거나 물의 양이 줄어드는 거죠. 그래서 건더기는 숫자가 같은데 물에 빠져나갔어. 이걸 우리가 탈수라고 해요. 디하이드레이션인데 어떨 때 지속적으로 땀이 날 때, 마라톤하고 막 땀 날 때, 당뇨 환자들, 당뇨 환자들이 이제 세 가지 문제가 있죠. 단뇨, 소변이 많이 나가는 거, 다식 많이 먹어요.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더라? 혈당이 높아요. 세 가지. 그 다음에 갈증, 다갈 종류. 다갈, 단뇨, 다식이다. 다갈, 단뇨, 다식. 혈당은 당연히 높고요. 다갈, 단뇨, 가식. 그래서 어떤 때 탈수가 일어나느냐. 그래서 땀을 많이 흘렸어. 당뇨가 있는 환자들 혹은 ADH 호르몬의 분비가 적을 때 생겨요. ADH 호르몬이 그럼 많아지면 어떤 일이 벌어지죠? 항이뇨니까 수분 배출이 줄어듭니다. 맞죠? 수분 배출이 줄어든다는 얘기는 우리 몸에 양이 늘어난다는 소리죠, 그죠? 그죠? 늘어나게 되면, 그죠? 하지만 얘들이 줄어들게 되니까 어떻게 돼요? 나가는 소변량이
많아지게 되죠. 그러면서 소변량이 많아서 물이 많이 빠져나가니까 탈수 현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소변 물 조절하는 건 ADH다. ADH. 그 다음에 뭐 당연히 탈수는 물 수분 섭취가 줄어들어도 생기죠. 일반적으로 우리가 대사로 만든 게 뭐 200ml 정도였나 그렇죠? 300ml인가 그렇죠? 200ml인가? 그 정도밖에 안 되는데 포펌드 워터 양이 줄어들어. 근데 나가는 거 똑같이 나가. 그럼 안 되겠죠. 그다음에 추운 날씨에 노출이 되면 탈수가 심해진대요. 요거는 각자 내일 왜 추운 날씨가 노출이 되면 탈수가 심해지는지에 대해서는 내일 수업 시간에 우리 같이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준비를 각자 해오세요. 아시겠습니까? 네. 그 다음에 얘는 솔로트를 읽는 것보다는 뭐가 많이 일어나? 물이 많이 잃어지니까 탈수. 같이 많이 늘어나, 저기 되면 용적이 줄어드는 거죠. 그래서 결국 그 물이 빠져나가게 되면 플라즈마가 어떻게 돼요? 하이퍼터니 찐득찐득해지는 거죠. 그죠? 삼투압이 어떻게 돼요? 높아지는 거죠. 결국은 이렇게 되면 인터스티얼 플루이드에서 물이 가야 되고 인터스티얼 플루이드의 농도도 높아지니까 세포에서 뭐가 빠져나가요? 세포에서 물이 빠져나가요. 솔루트가 빠져나가요. 액체, 물이 빠져나가게 되지요. 맞습니다. 결국은 그래서 셀에서부터 어디까지 인터스티얼 플루이드를 거쳐서 플라즈마까지로 물이 빠져나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탈수, 결국 여러분들이 목이 마르다는 얘기, 갈증이 난다는 얘기는 누가 갈증 난다는 얘기예요? 세포가 갈증을 느낀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세포가 탈수 가능하게 됩니다. 탈수가 생기게 되고 갈증을 느끼게 됩니다. 그 다음 하이퍼텐션, 디하이드레이션은 우리말로 하면 저장성 수화 혹은 워터 인톡시케이션 이런 물 중독이라고 얘기해요. 물 중독. 이제 저 어렸을 때는 왕왕 이런 일이 있었어요. 저희 때는 그 초등학교 때 보면 뒤에 책상 뒤에 그 물 먹는 게 있었거든요. 물통이 큰 게 있었어요. 그러면은 이제 거기에 뭐 보리차도 아니고 그냥 맹물을 수돗물에 그냥 퍼가지고 넣고 막 그랬어요. 그러면은 이제 컵이 딱 있으면 와서 이제 배가 고플 때가 있으면 그걸로 이제 진짜 물 먹기 시작을 한 적이 있었어요. 근데 그냥 막 먹는 물은 0.9%짜리 토닉한 물이 아니죠, 그죠? 그러다 보니까 하이퍼토닉 하이드레이션이 생겼어요. 근데 이거 되게 생각보다 위험합니다. 잘못하면 경련도 일으키고 코마, 죽음까지 갈 수도 있어요. 그런 얘기 많아서 지금은 뭐 이런 무식한 짓은 안 하죠. 차라리 물 먹기 시합을 하지 말고 맥주 먹기 시합을 하세요. 앞전하고는 다르게 앞전에서는 그 탈수에 대해서 얘기했지만 여기서는 ADH가 너무 많이 분비되는 거야. 그러면 물이 소변을 통해서 많이 나가는 거죠? 그런가요? 아니면 소변을 못 나가게 하는 건가요? 그렇죠. 소변을 만드는 양을 줄어들게 되니까 그죠? ADH가 많이 분비가 되면
정상적으로 나가는 소변의 양을 줄여버려서 결국 물의 양이 늘어나는 거랑 똑같은 상황을 만들게 됩니다. 그다음 일반적으로 많은 양의 플레인 워터를 먹는 경우 생길 수 있어요. 그래서 보통은 이제 갈증이 나갖고 땀을 흘린 다음에 적당히 물을 먹어야 되는데 갑작스럽게 너무 맹물을 많이 먹는 거예요. 탈수 후에 너무 많이 먹어서 생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땀으로 이렇게 소듐 물이 나갈 수가 있거든요. 땀으로. 그래서 보통 마라톤 같은 거 운동을 할 때 땀으로 인해서 이런 것들이 소듐 물 같이 많이 나가는데 전해질 음료를 딱 먹어서 보충을 해주면 상관없는데 말 그대로 플레인 워터를 됐다 많이 먹는 거예요. 그러면 저장성 하이드레이션, 하이퍼토닉 하이드레이션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게 그대로 플라즈마로 들어와서 플라즈마가 어떻게 돼요? 하이포토닉한 상태가 되죠. 그러니까 물은 어디로 이동하겠어요? 플라즈마에서 인테스트 풀을 통해서 셀로 가죠. 그럼 셀이 어떻게 돼요? 부어 오르게 되죠. 셀이 부어오른다는 얘기는요, 뇌에 있는 브레인 셀도 같이 부어오른다는 말이 됩니다. 같이 부어올라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 conversion, 경련이 일어날 수 있고요. 코마, 혼수 상태가 올 수도 있고, 잘못하면 죽을 수도 있어요. 심한 경우는. 그래서 보통 물고문을 뭐 숨을 쉬게 하는 거죠. 물을 막 먹는 시합을 일부러 한다든지, 강제로 막 신입생들 데려다 물을 먹게 시킨다든지, 신입생들 2학년, 1학년들 지금 학교도 못 오고 있지만 너무 반갑다고 또 우리 특히 19학번들 막 강제로 술을 먹여요. 물을 먹이지 마시고. 아깝지 또, 술은. 대답이 아무도 안 하는구나. 설마 그러지 않겠지만 둘 다 안 돼요. 적당히 본인이 먹게 하셔야 됩니다. 술을 많이 먹어도 잘못하면 토하고 설사해가지고 어떻게 되겠어요? 용량이 많이 빠져나갈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무슨 물 마시기 대회 이런 거를 안 하는 게 좋습니다. 하지만 사발은 가끔 돌릴게요, 제가. 오케이. 이거 뭐 재미가 없다. 시간이 뭐 반응도 없고 빨리 끝내야지 이거. 이번 주가 지나서 빨리 5월 11일이 왔으면 좋겠어요. 입술만 타고. 여기까지 이해 다 했죠? 볼륨이 늘었다 줄었다. 그 다음에 오스모랄리티가 늘었다 줄었다. 그래서 오스모랄리티는 결국 물이 빠져나가거나 물만 들어오거나 라는 상황이라고 얘기했고요. 그죠? 이렇게.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에 fluid circulation 이거는 다른 말로 하면 이데마라고 얘기했고요. 프로이드가 분포가 잘못된 거예요. 분포. 양은 적당한, 정상적으로 체중의 65%가 물로 존재를 하는데, 특히 어디에? interstitial space에 체액이 몰려있는 상황을 얘기하고요. 다른 말로 우리가 이데마라고 얘기합니다. 주석 달기 너무 빠르지 않나요? 제 설명 너무 빠르지 않나요? 괜찮나요? 괜찮아? 오케이. 근육 괜찮아요? 현서 괜찮아? 현서야? 아직도 화장실에서 안 왔니? 아, 샤반 페테메 이해했습니까? 아콜 게시반 이해했어요?
금방 갔다 왔구나. 오케이. 아콜, K지반. 제가 이렇게 자리에 없는 사람들 다 잡아내는 능력, 속도가 좀 빠르긴 했어요. 알겠습니다. 좀 더 천천히 하겠습니다. 형우, 여태까지 다 이해하셨죠? 네, 알겠습니다. 근데 이데마가 생기는 원인은 크게 세 가지로 분류할 수 있어요. 카디오바스큘라 시스템에 문제가 생겼어요. 그 다음 혈액 조성에 문제가 생겼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 우리가 스타링의 가설에서 하이드로스태틱 프레셔하고 오스매틱 프레셔가 어느 정도로 조성이 되는지 이제 기억이 나시죠? 하이드로스태틱 프레셔가 세 개의 화살표의 힘으로 플라즈마에서 인터스티셜 플루이드로 나가려고 하면 항상 오소매틱 프레셔는 두 개의 힘으로 이렇게 플라즈마 쪽으로 향하고 있다고 얘기를 했었어요. 그래서 아테리올리에서는 하이드로스태틱 프레셔가 세 개의 힘, 그 다음에 카필러리에서는 두 개, 베뉴얼에서는 한 개의 힘으로 줄어들고요. 하지만 이 오소매틱 프레셔는 아테리올리도 두 개, 카필러리 모세관에서도 두 개, 그 다음에 베뉴얼에서도 두 개예요. 똑같이 두 개로 작용합니다. 그 이유는 플라즈마, 혈장 안에 들어있는 알부민의 농도가 똑같기 때문이라고 얘기를 했죠. 그러나 갑자기 단백질 섭취가 줄어들어서 단백질을 못 먹어서 알부민을 못 만든다든지 혹은 간이 고장이 나서 리버가 고장이 나서 알부민을 못 만드는지 그러면 항상 혈액의 조성이 달라진 거죠. 오소매틱 프레셔가 하나로 줄어들었어요. 아테리올리에서도 하나로 줄어들고 그 다음에 캐필러리에서도 하나로 줄어들고 그 다음에 매뉴얼에서도 하나로 줄어들고 이렇게 되면 원래 정상보다 많은 양이 바깥으로 빠져나오게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아테리올리에서도 물이 빠져나오게 되고 캐필러리에서도 물이 빠져나오게 되고 마지막에 베뉴얼에서도 똑같은 힘이니까 빠져나올 게 없죠. 그러니까 결국은 인터스티셜 플루이드에만 물이 차는 거예요. 그 다음에 림프 베슬이 변화됐다라는 얘기는 림프 베슬이 막히거나 혹은 제거가 돼서 제대로 베인 쪽으로 회수가 안 되는 거죠. 안 되는 거. 그러면 그렇게 됩니다. 그런 상황은 이제 유방암이나 이런 것들로 볼 수 있고요. 카디오바스큘라 문제라는 것은 갑자기 혈압이 높아진다든지 아니면 혈관이 갑자기 확장된다든지 이런 변화가 생기는 경우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면 전신에 있는 캐필러리의 필트레이션 압이 변화가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돼요? 추가적으로 캐필러리를 떠나서 인터스티셜 스페이스에 체액이 모이게 되는 거죠. 그걸 이데마라고 얘기했습니다. 뒤에 표에 이데마가 생기는 것들 정리되어 있으니까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부종이 생긴 거죠. 다리 쪽에. 오, 엄청나게 부었죠. 인체스체 프루이드에 축적되는 거.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내일 다시 또 이 임발란스를 가지고 얘기를 하겠습니다.